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249주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불꽃놀이 외에 개인들이 하는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되면 천불의 벌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밤이 늦게 불꽃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소리에 놀란 반려묘들의 실종이 많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날 가슴 아픈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텍사스 중부 힐 컨트리 지역에서 3시간 동안 25cm의 폭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록적인 폭우라고 합니다. 마침 근처에서 여름 캠프가 열리고 있었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약 91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도 다수가 있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이런 사고에 조심하고 잘 대응하는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우는 전 지구적 기상이변에 따라 기상 예측이 빗나가서 생긴 폭우라고 하니 미국만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지출 법안, 일명 BBB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BBB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데요. 안 그래도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당장 많은 금전적인 혜택이 생기니 법안 통과를 반기는 국민들도 많은 듯 합니다. 특히 저희같이 팁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연 25,000불의 팁 소득이 공제가 되고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세 공제가 일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가계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유동성 증대에 따라 미국 경기가 더 호전될 것이란 기대를 해보게도 됩니다. 자, 오늘의 신인의 이민 이야기에서는요. 낙원은 어디인가? 동부로 다시 떠난 막내 누나네 가족. 함께 자바 시장으로 장보러 가볼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란 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 낙원은 어디인가? 우리와 함께 닭공장을 통해 이민 온 막내 누나네. 그곳에서의 약속된 시간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우리 집 근처로 와서 1년 가까운 시간을 살다 보니 형제 자매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의 정착이 예상외로 순탄치 않아 다시 동부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 누나가 가까이 있다 떠나니 나 역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특히 신이가 고종 사촌들과 많은 의지를 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누나 오빠들이 떠난다는 소식에 우울해하고 있다. 몇 년의 미국 생활을 경험해보니 이민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인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하건만 일단 이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과 같이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용케 만난다 해도 성향이 달라 친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어렵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넉넉지 않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한국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질긴 인연의 막내 누나네가 다시 동부로 떠난다. 누나는 동부가 더 깨끗한 환경, 높은 인건비, 더 높은 교육 수준 등을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은 닭공장의 추억으로 인해 동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없다 보니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 싶은 마음뿐이다. 한국에서 미국이 지상천국인가 싶어 이곳으로 이민을 왔고 동부에서는 다시 서부가 더 좋은 곳인가 싶어 대륙을 가로질러 왔지만 낙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저 자기 스스로 마음먹기에 따라 그곳이 낙원도 지옥도 될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부디 막내 누나네어 필라델피아 생활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오늘은 특히 혼자인 신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2005년 8월 누나네는 동부로, 신이는 5학년. 형제 자매가 뭔지 1년간 한 아파트에서 지내던 막내 누나네가 동부로 오늘 아침 떠나고 보니 뭔가를 하나 잃은 것 같은 기분에 몇 번씩 누나가 살던 아파트 쪽을 쳐다보게 된다. 5남매 중 유난히 나와 나이차가 가장 적은 막내 누나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참으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다 보니 정이 각별했는데 캘리포니아로 와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고생만 하고 돈만 이리저리 낭비하고 다시 동부로 떠나버렸다. 신이 엄마와는 신우 사이이기는 하지만 친언니 마냥 지내다가 누나가 훌쩍 떠나버리니 많이 섭섭한지
아침내 우울해 보인다. 어차피 미국 생활이 외로울 것이라 각오는 했지만 그나마 누나가 옆에 있던 1년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참 많은 힘이 되었던 시간들이었다. 하여튼 세월은 흘러 미국에 와서 2학년부터 시작한 신이가 이제 드디어 5학년이 되었다. 5학년부터는 학생들이 과목마다 강의실을 찾아가는 대학교식의 수업을 하게 되어 어제는 학교 내의 지도 같은 것을 가지고 강의실을 찾아다니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불평을 한다. 그래서 신이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신이야, 한국의 네 또래들은 너보다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여튼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 외에는 모든 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학교 때에는 차 안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학교 생활을 쉴 새 없이 얘기해준다. 우리 부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신이만이라도 행복해 보이니 그나마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신이 동생 몇 명을 더 놓을 걸 이란 황당한 생각도 해보는 하루이다. 2005년 8월 함께 장보러 떠나볼까요? 오늘은 화요일 가게 장보는 날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일어나 대충 씻고 신이 엄마가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집을 나섭니다. 거리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씩 아침이 밝아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빨리 일하러 가는 듯 합니다. 아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나 봅니다. 101 프리웨이를 한참 달리다 보니 저 앞에서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101을 타고 가다 미국에서 교통체증으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405로 갈아탑니다. 다행히 아직은 정체가 시작되지 않은 듯 합니다. 멀리 언덕에 보이는 집은 아마 몇백만 불 하는 집일 것입니다. 한국은 산동네엔 빈민들이 사는데 이곳은 정반대입니다. 높이 있을수록 집값도 높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광판에서 가는 목적지까지 예상시간이 나옵니다. 몇 번 시험을 해보았더니 거의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다운타운까지 3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액세서리를 사는 가게에 왔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라본 LA의 빌딩들입니다. 이곳 밑에 가게들은 99%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옷가게들입니다. 이곳은 전시장이고 공장은 딴 곳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가져오는 듯 합니다. 한참 장을 보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태극마크도 선명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한국에서 오는지 한국을 가는지 그저 반가울 따름입니다. 장을 다 보고 원호원에 오르기 바로 전입니다. 앞산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헐리우드 표지판이 서 있네요. 이곳은 고속도로로 접어들기 전에 이렇게 신호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인 듯 싶은데 별로 효과는 크지 않은 듯 합니다. 근 1시간을 달려오니 멀리 우리 동네가 언덕 아래로 보이네요. 멀리 있는 건 바다고 앞쪽에 카말리오라는 마을이며 그 뒤편이 옥스나드 저희 동네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가게에 도착하니 5시 20분이 되었네요. 정작 장을 본 자바의 모습은 정신이 없어 찍지도 못했네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2005년 9월 자식에 대한 기대.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나도 우리 딸 신이가 4살 때까지는 영재인 줄 착각하며 키웠다. 유난히 빨리 걷기 시작할 때부터 범상치 않던 것이 또래보다 일찍 용변을 가리는 것도 그렇고 말문이 터지는 시기도 빨랐을 뿐더러 어휘 구사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았고 그림 솜씨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았다. 즐겨보던 그림 동화책을 정확한 뜻도 알지 못하면서 줄줄 외우고 그 당시 유행하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150가지를 1시간 안에 모두 줄줄 외울 때는 영재 감별을 받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때쯤 신이가 기억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평범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미국에 와서 다시 착각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원인 제공자들은 신이의 담임 선생님들인데
학교에 면담만 가면 신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을 하는지, 학기 말마다 몇 개씩 받아오는 상장들을 보면 은근히 신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모든 꿈이 다 깨지는 기회가 있었다. 신이가 올해 초 학교에서 CAT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오늘 성적표가 집으로 우송되었다. 아마 신이가 본 시험이 한국으로 치면 전국 모의고사 정도 되는 시험이었던 모양이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학교의 성적, 그리고 개인의 전국 성적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는데, 신이의 성적이 캘리포니아에서 중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이가 항상 학교에서 상도 받고 선두권에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국 시험을 보니 상위 그룹에 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신이가 속한 학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신이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3년 만에 미국 아이들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 칭찬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했더니 펑펑 울기 시작한다. 사실 나는 신이가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신이의 성적표를 보고 신이가 상위권에 있지 않음에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와 딸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걸 보니 나도 결국은 속물 중에 속물인 아빠인 모양이다. 신이야, 아빠가 오늘 네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 부디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아빠의 진심이란다.